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위한 장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물리계층부터 위로 올라가면 응용계층까지 있고요. 거기 보시면 물리계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허브, 리피터라는 게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브릿지, 그 다음에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라우터가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는 라우터 기능 플러스 이 전송 계층까지 커버하는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피터는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뭘 반복하느냐면요. 디지털 시그널이 문제를 일으킬 만큼 이제 먼 거리 이동하면 작아지죠. 그거를 다시 0101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리피터입니다. 그래서 1계층, 물리계층에서만 동작하고 주로 신호의 증폭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증폭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앰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크 스피커에 쓰는 앰프 있죠. 앰프. 앰플러파이어 준말이 앰프인데 보통 아날로그 시그널에서는 보통 앰플러파이라는 걸 쓰고요. 디지털 신호에서는 보통 앰프라고 하지 않고 리피터라고 합니다. 리피터. 그래서 신호를 크기를 증폭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얘는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010101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반복해서 또 보내주죠. 그래서 신호 재생기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버스 구조로에서 이렇게 달려 있고 버스 구조로 달려 있는데 이 버스와 버스 사이에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신호가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여기에서 재생되는 거죠. 만약 이게 없으면 가다가 그냥 연결해 버리면 너무 길어서 신호가 이제 이상하게 되니까 중간에 끊어서 여기 리피터라는 걸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연장하는 것. 단지 전기줄을 끊어서 연결한다. 케이블을 끊어서 연결한다. 그럴 경우는 중간에 리피터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허브도 비슷한 겁니다. 허브도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얘가 다른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허브에 여러 개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는 그냥 전선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갈림길 역할을 하는 것을 허브라고 볼 수 있고요. 허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더미 허브는 말 그대로 그냥 전선 연결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만 이렇게 잘 나란히 뚫어서 거기 잘 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서로 가다가 충돌 벌어져도 그거는 뭐 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더미 허브고요. 스위칭 허브는 그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하는 부분까지 커버해서 정확히 당사자한테 갈 수 있도록 목적지 주소, 여기서 목적지 주소라는 게 보통 맥 주소인데 네트워크 카드마다 고유의 48비트짜리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를 보고 이제 그 선으로 이렇게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위치 허브다. 당연히 좀 비싸겠죠. 자, 약간 위로 올라오면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까지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2계층까지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밑에 있는 1계층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계층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이 브릿지라는 게 원래는 다리죠, 다리. 이게 이쪽에서 데이터가 오가야 될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될지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건너가야 될지 그 주소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주소가 바로 이 맥 주소입니다. 미디엄 억세서 컨트롤하는 맥 주소죠. 그 랜과 랜 사이에 데이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브릿지라고 볼 수 있고, 불필요한 트래픽을 이게 쪼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전송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그다음에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브릿지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이제 라우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선택이 좀 자유롭지 않고요. 이 브릿지 때문에 또 지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브릿지가 문제가 생기면 뭐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2계층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 스위치는 말 그대로 얘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2계층의 네트워크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통신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좀 쪼개서
이쪽 통신과 이쪽 통신, 그다음에 이쪽 통신과 이쪽 통신, 구역별로 잘게 쪼개서 데이터들이 가급적 정체되는 것을 예방해 줄 때 이런 스위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분할해서 되게 데이터들을 전송할 때 어떤 몰리는 현상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스위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우터는 이제 위로 올라와서 3계층입니다. 다수의 랜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랜이지만 그 랜과 랜 사이는 서로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되고요. 만약에 양쪽의 프로토콜이 다르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네트워크 전체의 성능을 개선해서 어느 한쪽에 랜이 느려지면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빼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유지 보수가 쉽고 되게 이제 대규모 통신망 구성할 때 라우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라우팅을 설치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서 초기 환경 설정이 좀 어렵고 또 가격이 밑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스위치라든지 허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네트워크 간에 통신할 때 쓰고요. 게이트웨이는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전송 계층 위쪽에 있는 세션 표현 응용 계층 간을 다 서포팅해 주는 형태로 떠받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토콜이 달라도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거나 심지어 주소 지정 방식이 다르면 주소 지정 방식을 보통 NAT라고 하거든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슬레이션에서 NAT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프로토콜도 변환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사이에 이제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당연히 좀 복잡하고 비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까 마지막 주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품질 관리 QoS라고 그랬죠. Quality of Service.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통신 품질 서비스를 특히 이제 전송 계층에서 많이 주관하는데 전송 계층에서 그 품질 관리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그 측정 단위가 있습니다. 주로 6가지를 가지고 자, 이런 매개 변수들이 좋으면 당연히 네트워크의 서비스 품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첫 번째, 연결 설정 지연,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 딜레이라고 그러죠. 네트워크를 쓰고 싶어서 처음에 연결을 요청하죠. 연결 요청하는 리퀘스트가 발생해서 상대편까지 가서 어크날리지가 와서 실제 뭐 3웨이 핸드쉐이킹 이런 걸 통해서 컨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연결 설정 지연에 관한 시간입니다. 자, 이게 짧을수록 서비스 품질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연결 설정 실패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nection Establishment 약자가 C인데 Failure Probability. 연결 설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연결 설정은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초 이내에 연결 설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걸로 알겠다. 자, 이런 것처럼 최대의 연결 설정 지연 시간 내에 진짜 연결이 된 게 얼마나 되는지 확률을 따지는 게 바로 연결 설정 실패 확률입니다. 당연히 이 실패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송률입니다. 스루풋. 초당 전송하는 바이트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하는 바이트 수가 많을수록 통신이 빨라지겠죠. 자, 두 번째는 전송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꼭 전송률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송 지연, 트랜지트 딜레이라고 해서 실제 전송을 노드, 송신 노드가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얘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전송률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라우팅을 잘못하면요. 얘가 뺑뺑뺑뺑뺑 돌아서 가다 보면은 예를 들면 10초 걸리던 게 20초, 30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 지연도 서비스 품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 변수, 측정 변수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송 오류 비율, residual error rate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의 시간 구간에서 전송된 데이터에 비해서 거기서 오류가 이제 발생하는 비율을 이제 따지는 게 전송 오류 비율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priority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당연히 연결도 빨리 해주고 전송도 빨리 해주겠죠. 그런 이제 우선순위가 일종의 서비스 품질에서 측정하는 그런 매개 변수, 매트릭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이라는 교과목 안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배우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이 좋을수록 좋은 네트워크이고 모든 사람한테 좋게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대개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용 내지는 어떤 우선순위, 정책 우선순위 이런 거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들을 조정하게 됩니다.